지렛대 효과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위험과 수익, 세 번째가 포트폴리오 이론, 네 번째가 현금 수지, 다섯 번째가 시간가치, 여섯 번째가 타당성, 종류가 6가지가 있죠. 순서를 보자면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지렛대 효과요. 지렛대 효과에서 문제가 작년도 여기 한 문제 나왔었는데 대부분 하나 정도. 지렛대 효과에서는 의미하고 두 번째는 계산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죠, 위험과 수익. 위험이라면 무슨 말이고 수익이 무슨 말이고 종류가 어떻게 있고 어떻게 수익 계산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죠, 포트폴리오 이론이요. 자산 구성에 대한 이론이죠. 요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시간 가치. 시간 가치란 말은 부동산 투자는 유량이기 때문에 시간 가치 필요하겠죠. 돈이 나갈 시점하고 돈이 들어올 시점이 서로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현금 수지. 여기 현금 수지는 영업 수지하고 지분 복귀 계산의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이 타당성이요. 일단 구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 문제씩만 오세요. 여기 하나요. 이렇게요. 그 다음 여기는 두 문제입니다. 일단 구성이.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아마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 요 세 개는 절대로 안 빠집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요게 빠진다면 여기가 아마 두 개 될 가능성이 높을 거고, 요것도 거의 안 빠지는데 만일이라도 여기 같으면 이제 또 요게 또 두 개 될 수 있으니까. 어찌됐든 요 녀석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매번 나오는 거 아니다. 그래도 약간은 빠질 수가 있으니까. 대신에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 세 개는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이건 100% 장담합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일단 요렇게만. 그럼 하나씩 해봅니다. 맨 처음에가 이제 지렛대 효과요. 지렛대 효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채 금융 효과 또는 차입 효과. 의미가 다른 사람 돈을 빌려가지고 내 돈은 어쩝니까? 뻥튀기 시키자 그 말이죠. 차입 효과 또는 아니면 부채 금융 효과. 그러니까 요 말 자체가 반드시 차입이 있어야 되고 부채가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말들. 일단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잘 아시겠죠? 맨 첫 번째가 의미였죠. 의미는 종류를 저 5가지로 썼어요. 첫 번째 의미는 차입이 없으면 지렛대 효과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을 바꿔가지고 100% 지분 투자하는 경우에는, 즉 금융적 위험이 제로가 됐을 때는 지렛대 효과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말 뜻이. 이렇게 말로 말하면 또 얼른 못 알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했죠. 제 수중에 10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100% 지금 전체 돈 중에서 부채값이 내 돈만 갖고 투자합니다. 우리 총자본은 자기 자본 더하기 부채 자본이 총자본 맞죠? 부채가 제로고 내 돈 10억까지 투자를 해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네에서 뭐 했다고요? 슈퍼마켓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나온 수익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나왔다 가져갑시다. 1억의 순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뭘 따져봅니까? 수익률을 따져보자. 그러보니까 수익률은 뭐분에 뭐였습니까? 항상 수익률이라는 말은 분모가 나간 돈, 분자가 들어온 돈. 그죠? 그죠?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그래서 분자는 여기는 수익입니다. 근데 수익인데 이게 이제 순수익 일단요. 그 다음에 분모는요. 여기 투입자금 또는 아니면 투입자본 또는 지출된 비용, 나간 돈. 그러면서 이때 투입자본이 전체 돈이면 전체 돈 수익률, 내 돈이면 내 돈 수익률. 그래서 첫 번째는 총자본 수익률. 전체 자본 수익이라고 따져보자고요. 그래서 총자본 수익이라고 따져보면 전체 돈 얼마나 갔습니까? 지금 10억 나갔죠? 1억 들어왔을까, 지금. 그러면 여기는 0.1 됐겠죠? 그래서 10%가 됐죠? 이때 10%는 총자본 수익이 10%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엔 내 돈. 총자본이라 이번엔 자기자본 수익률 또는 자기자본을 다른 말로 지분이라 말 써서 있죠. 지분 수익률. 자기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따져보자고요. 그럼 전체 돈, 내 돈 얼마나 갔습니까? 10억 나갔죠? 1억 들어왔으니까 역시 0.1 똑같죠? 그러면 10% 똑같잖아요. 그래서 맨 첫 번째 1번은 지금 뭘 얘기합니다? 지렛대효과 요건을 지금 말한다는 얘기예요. 지렛대효과는 반드시 차입금 등 타인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그 부채가 내 돈 수익률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정도가 바로 지렛대효과. 따라서 여기처럼 총자본과 자기자본 수익률이 똑같다는 얘기는 요 두 개 수익률이 똑같다는 얘기요. 이럴 때에는 즉 부채가 없었을 때는 지렛대효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에요. 반드시 부채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100% 전부 다 내 돈과 투자하면 항상 두 개는 같을까? 언제든지 같아야 돼요. 근데 지문을 어떻게 쓸까요? 경우에 따라서 그죠? 부채가 없고 100% 지분 투자하는 경우에도 지분 수익률이 총자본보다 클 수가 있다. 그런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는 얘기.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에 이제 돈을 빌려옵시다. 제 돈 10억에다 은행에서 90억을 빌려가지고 100억을 만들어서 이제는 그죠. 마트 할인점 한번 해봅시다. 자, 마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하니까 10억의 순수익이 나왔대요. 예를 들어서. 그럼 또 계산해봐. 자, 1번. 그러면 총자원수익은 이제 얼마나 받겠습니까? 전체 100억 들어가서 10억 나왔으니까 이는 0.1 똑같죠. 그러면 10% 똑같은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엔 내돈수익, 지분수익 한번 따져볼까요? 지분수익 내 돈 얼마나 갔습니까? 10억 나갔죠? 자, 10억 나가서 10억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10분의 10이니까 그러면 1 된 거죠? 그러면 100%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지렛대가 목적은 요 녀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요 놈을 키운다는 얘기예요. 지렛대가 목적은 지분자본수익을 높이는 거지 총자본수익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지렛대가라는 것은 빚이 없었을 때 지분수익이 나오고 빚이 들어온 다음에 지분수익이 얼마만큼 변화됐습니까? 얼마만큼 커졌는가 작아졌는가? 요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요걸 지렛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려워지죠. 이번 모의고사 요거 나올 겁니다. 요거 나와요. 네, 분명히 보시면 나올 겁니다. 네. 분명히 저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제 돈 10억에다 은행에서 990억을 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조업체 공장을 차리고 전국에 체인점을 갖췄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수익을 100억을 벌었습니다. 그럼 좋겠죠? 이럴 때 또 1번. 그러다 또 총자본수익을 따져보면 여기는 그죠? 1000억 들어가서 100억 나왔으니까 10% 변화가 없죠. 그런데 두 번째 지분수익은요. 이제는 내 돈 10억 나가서 100억 나왔으니까 10배가 뻥튀기 된 거죠. 그러면 여기는 1000%가 됐네요. 그래서 자, 세 번째 무슨 말이냐면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렛대효과는 타인잡으로 활용하면 수익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은 높일 수가 있지만 대신에 뭐도 커질까요? 위험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작년도 집에 그거 나왔습니다. 위험이 줄어든대요. 이게 작년도 문제였어요. 겁나게 어려운 문제죠. 아니, 나무도에 많이 들어오는데 위험이 줄어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대신에 주의하실 것은 이때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험은 커지다 말은 맞는데 마이너스 갈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아니죠. 부채가 많아지면은 위험 부담이 커지는 건 맞지만은 망하기 쉽다. 그 말 아니죠. 오히려 대박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많아지고 대부 비율이 높아지고 타인 자본이 많아질수록 위험 부담은 커질 거다. 대신에 마이너스 레이트가 나오기 쉽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오히려 크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렛대 효과는 다른 사람 돈 빌려 내 돈을 뻥튀기 시키는 거기 때문에 공격적 전략이고 적극적 전략이란 말 쓸 수가 있죠. 돈 모으는 목적이니까. 그러면 포트폴리오는 소극적 전략이고 방어적 전략. 이 말 이해하셨을까요? 포트폴리오로 해서 돈 많이 벌자는 소리가 아니라 집은 내 것 돈 까먹지 말자. 자산구설 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종류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죠. 제로도 있습니다. 제로 됐을 때는 중립적 레버리지요. 그래서 돈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저당금리, 은행 이자보다는요. 요놈보다는 총자본수익이 높아야 되겠죠. 은행 이자보다는 총자본수익률요. 요게 당연히 어쩌니까 높아야 될 겁니다. 요거보다는 뭐가 더? 지분수익. 요게 더 높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되면 뭐가 될까요? 요래 되면은 그때는 마이너스 레이트가 나오겠죠. 이게 똑같을 때는 뭐라 합니까? 중립적 레버리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뜻이. 그래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요 두 가지를 잘 보시자고. 그러니까 대부자금 차입금이 많을수록 마이너스 되기 쉬운 건 아니잖아요. 부채가 많아질수록 위험부담은 커지는 거 맞죠? 그죠? 부채가 많다고 꼭 마이너스 되기 쉬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부채가 많을수록 차입금이 많을수록 융자자본이 많을수록 위험부담이 커지는 것은 맞지만은 망하기 쉽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거 구별하시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는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부동산 임대사업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돈 손해보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죠.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다는 얘기. 부채가 높아지면 위험부담은 커지는 거지 마이너스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아니란 얘기. 지금 말 이해하셨는가? 그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 지렛대 효과는 세전수지 세후수지. 세전 세후. 세전수죠. 언제든 항상 같지만 세전수죠. 지렛대 효과는 세전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소득세 반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세전수이기 때문에 영업소득세 즉 세금이 미치는 효과를 잘 반영 못하는 단점이 있다. 제 과목에서
유일하게 세전수가 딱 두 군데밖에 없죠. 하나는 또 어디가 있습니까? 지렛대가 하나 있고 저 뒤에 96페이지인가? 96페이지인가? 예. 저 뒤에 보자면 95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페이지 수가 95페이지. 95페이지 가운데 보자면 리을본, 엘루드법 있죠? 요약집에. 거기 엘루드법 보시면 지분중심 세전수지 찾았는가요? 단점이. 딱 두 개만 뭡니까? 세전수고 나머지는 다 세우수죠. 유일하게. 그러니까 엘루드법하고 지렛대효과 요 두 개만 세전수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후수지입니다. 언제든지. 딱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에서는 요거 잘 봅시다. 그래서 1번을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은 차입금이 없이 100% 지분 투자하는 경우에도 지렛대효과 나온다. 틀린 표현. 맞죠? 100% 지분 투자하는 경우에는 지분 수익이 총자수가 같아져야 정상이지 지분수 높아진다 그러면 틀린 표현. 맞죠? 두 번째는 목적은 뭘 높인다? 지분 자본 수익을 높이는 거지 총자수를 높이는 것이 아니란 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험이 커지면 그만큼 수익도 커진다 작아진다.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 정폭관계. 그래서 위험을 가면서 수익을 높이는 목적이기 때문에 공격적, 적극적 전략에 속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뜻이. 네 번째 종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정도 있고 부도 있다. 대신에 부채가 많아질수록 항상 마이너스 되기 쉽다. 그 말은 아니란 얘기. 위험이 커진단 말이지 망하기 쉽다. 그 말은 아니란 뜻. 됐죠? 다섯 번째는 영업소득세 반영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따라서 세금의 진행효과를 잘 나타내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나올까요? 이제 계산 문제. 두 번째 계산 문제. 자, 그 문제 먼저 찾아갑시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저 뒤에 보시면 몇 장을 넘기시면은 210페이지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거기 210페이지 문제가 지금 11번 문제. 다음 같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투자자의 1년간 자기자본수익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래서 지렛대가 나온다면 계산 과정의 첫 번째는 무차입. 그러니까 무차입이라는 말은 빚이 없었을 때. 그럼 만일에 거기 같으면 전체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보시면은 제가 임대주택 총투자액이 100만 원이요? 이게 얼마죠? 1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읽으실 때 100하고 여기 100만 원 나왔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맨 끝 단위가 여기가 100만 단위라는 뜻이죠. 100만, 1000만, 억이라는 뜻이죠. 1100만 원, 10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맨 끝이 100만 단위요. 100만, 1000만, 억, 10억 나오죠. 읽으실 때게. 만일에 예를 들어서 만, 그 다음에 11,000원이래요. 그럼 이거 얼마일까? 여기가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그죠? 1000만 원의 뜻입니다. 말 뜻이. 그러니까 항상 맨 뒤에 가자는 게 1000이죠, 만이죠, 10만이죠, 100만이죠, 1000만이니까 이거는 어쩌니까 1000만 원의 뜻이 되겠죠. 맨 끝 단위가 1000단위라는 뜻이에요. 읽으실 때게. 이렇게 읽으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같으면은 100만 원이니까 100만, 1000만, 억이니까 1억이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전체 무차입으로 하면 총자본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자, 1억 들어갔습니다. 전체 내돈가 다 투자해보자고요. 그럴 때 수익이 얼마 나옵니까? 수익은 지금 전체 보자면은 순영업소득이 얼마? 800만 원. 이거 나왔네요. 순수익 800만 원. 거기다가 하나 더 있죠. 만일에 문제를 쉽게 주자면 맨 마지막 다섯 번째 거기 가치 상승률 일종의 자본이득이죠. 그거를 안 줄 수도 있죠. 주면 더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자본이득 가치 상승률이 지금 2%라는 얘기는 1억짜리가 2%였다는 얘기는 200만 원 더 붙은다는 얘기죠. 1억 2%니까 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전액 다 내 돈과 투자하면 얼마 돈을 봅니다. 여기는 1억 분의 1000만 원이니까 0.1, 10% 수익이 나오는 건 맞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늘 말씀드려요. 이런 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우리 시험에서 보고 끝내는 거 아니라니까요. 요거를 중개업 하실 때에 써먹으란 뜻이에요. 중개업 하실 때에 봐라, 이 건물이 지금 10억인데 네 돈 얼마 있지 않냐. 그러면 전세 끼고 얼마 사면 그 다음에 얼마 수익이 나온다. 이걸 보여주는 게 더 정상적이 아닐까? 그죠? 만일에 이런 결정은 결국은 돈 얘기 전부 다. 투자자는 수익이 되면 투자할 거 아니에요. 맞죠? 만일에 100억짜리 땅이 있다고 하자면서 100억짜리 땅을 그냥 100억 주고 사라 그 말이 아니라 100억을 가지고 투자했었을 때 얼마 수익이 나오는가 연도별수를 딱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서 한번 보여줘봐요. 그럼 고객이 감동을 먹을 건데 그러면은 투자할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투자하면 어쩌니까 옆 사람 또 따라옵니다. 분명히. 돈 있는 사람 주변에 돈 있는 사람 주로 많이 있지 않는가? 그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계산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실무에 써먹으려고 지금 하는 거라니까. 근데 보통 사람 그렇게 말하죠. 개론은 시험 볼 때만 머리 어지럽게 하고 실무에서 하나도 안 써먹는다고요? 에이, 세법은 다 세무사한테 맡기면 돼. 법무사한테 맡기면 돼. 요거는 내가 직접 해야 돼. 이거를, 그죠? 예를 들어서 엑셀 파일로 딱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부터 한번 보여줘봐요. 그러면 고객이 감동을 할 건데, 그러면 제 말이 먹힐까 안 먹힐까요? 아이, 나중에 해보세요. 제가 중개업을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쩌면 쓰는가 안 쓰는가 중개업에서 다 찾아봤을 건데 지금까지 저 쓴 사람 단 한 명도 아직 못 봤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주변에 다 들어가 보는데 지금까지 이런 걸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했던 걸 쓴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쓰면은 효과 있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분명히 있으니까. 결국은 돈 얘기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이 된다는 확신을 심어주면 어쩌니까 어떻게든 돈 많이 나옵니다. 돈이 안 될 것 같고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저마저마 하는 거지. 돈 된다고 보여주고 그걸 정확히 보여주면 분명히 될 거니까 이렇게 쓰시자고. 이래가지고 연봉 한 100억은 버셔야 되겠죠? 아니 100억을 목표로 잡아야지 10억은 벌 거 아니요. 100만 원 목표하면 10만 원밖에 못 벌어요. 안 그래? 아이 큰 것을 왜 작게 쓰려고 그래요. 아 맞잖아요. 된다니까요. 대신에 80일만 좀 고생합시다. 내년부터 룰루랄라 하자고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문제는 요거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다 적용 한번 시켜보려고. 첫 번째는 맨 먼저 항상 무차입 봅시다. 그 말은 무차입이라는 말은 100% 내 돈 투자했었을 때 한번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유차입입니다. 자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 볼까요? 이번에는 전체가 1억인데 대부 비율이 얼마입니까? 60%. 그럼 내 돈은 얼마란 뜻이죠? 40%. 그러니까 거기가 만일에 부채별로 하면 약간 틀려집니다. 대부 비율 더하기 지분 비율은 1이죠? 근데 부채 비율 더하기 지분 비율은 1 아니죠? 이해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랬을 때 첫 번째 지분 수익 한번 해봅시다. 지분 수익은. 그러니까 지분 수익이란 말은 이제 공식도 어떻게 됩니까? 지분 수익은 뭐분에 뭐였었죠? 지분자분의 세전수지. 지분자분. 분모가 뭐였습니까? 지분자분, 내 돈. 그 다음에 이거 세전수죠. 세전수죠. 그러면 이제 넣어보자고요. 그럼 지분자분 내 돈 얼마입니까? 4천만 원. 거기 1억짜리인데 대부분이 60%니까 그러면 빚이 6천만 원이니까 내 돈 4천만 원. 맞죠? 내 돈 4천만 원하고 빚 6천만 원 얻어가다 1억짜리 샀는데 얼마 수익이 됐다고? 순수익이 얼마요? 8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거기 보니까 가치 상승률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으니까 없으면 내버려 두시고 있으면 2%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200만 원 올라간 거 맞죠? 그런데 이때 800만 원은 내 돈 4천만 원에 다 번 것이 아니라 6천만 원 또 빚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기 800만 원이 지금 뭡니까? 순수익이잖아요. 순수익에서 부채 서비스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00만 원 지금 순영업수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800만 원은 내 돈 4천이 한 것도 있지만 빚 6천만 원 한 것도 있으니까 부채 서비스 빼줘야 되겠죠. 그럼 부채 서비스 빼봅시다. 빼기. 그 다음에 얼마 빌렸어요? 6천만 원 빌렸으니까 이자가 몇 %요? 8%? 그러면 0.08.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더하기. 그 다음에 자본이득이 얼마? 200만 원이니까. 2%였으니까. 만약에 자본이득에 비해서 5% 나오면 500만 원 더 하면 되겠죠? 무슨 말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쉽게 내면 이걸 안 써주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면 좀 쉬운 거죠. 약간 더 화나다는 여기다가 자본이득 200만 원 더 했습니다. 그럼 계산해봐요. 그러면 분모가 지금 4천만 원 맞죠? 그 다음에 여기 800에서 68, 48이니까 480 빼고만요. 그러니까 800이 빼기 480 더하기 200. 그럼 얼마 나오겠습니까? 4천만 원 얼마 나오죠? 도와주시와요. 520. 맞죠? 520 맞잖아요. 그러면 4천만 원 520이니까 나눠보면 4, 1은 4, 4, 32, 13%구만요. 0.13. 나눠보니까, 얼른 보니까 4, 1은 4에다가 10이니까 4, 32.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0.13. 그러면 13% 나왔네요. 그러면은 결국 이 문제에서 지렛대가는 몇 %? 문제를 어렵게 만들면 지금 10%짜리가 얼마 됐으니까 13% 됐으니까 그럼 3% 업되는 거. 요게 사실 지렛대가죠. 요게. 그러니까 요가 문제 다 만들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자 봅시다. 1번 같은 경우에 지렛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2번 경우에는 지렛대가 나옵니다. 이해하신 거죠? 1번은 100% 내 돈 가지고 했으니까 요 1번 경우에는 나오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처럼 됐을 때 빚이 들어왔으니까 됐어요. 이제. 여기 6천만 원 빚 들어왔으니까. 그런 지렛대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보면 이제 정일가를 볼까요? 아까 이자가 몇 프로였죠? 8%. 총자본수익 지금 1번 몇 번 나왔죠? 10%. 그 다음에 지분수익 얼마 나왔습니까?
13%. 그러면 정의효과 나온 경우에 해당되네요. 맞죠? 이거를 또 말로 풀면은 그래서 차입금이 들어와서 지분수익 얼마만큼 업됐습니까? 3% 업됐죠? 그게 지렛대 효과. 정확한 평가지. 그러면 다 끝났으면죠. 그리고 이 한 문제 가지고 문제를 다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정리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보시냐면 첫 번째는 지렛대효과 요거 좀 정리하시자고요. 지렛대효과에서는 봤죠? 첫 번째 의미 잘 합시다. 자, 첫 번째는 지렛대효과는 반드시 차입금이 들어와야만 나오는 거지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1번. 이쪽 1번 얘기. 그죠? 두 번째 목적은 뭐다? 지분 수익을 높이는 목적이지 총자금수를 높이는 그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위험과 수익은 서로 비례관계다. 위험이 커지면 수익도 커진다. 그래서 위험이 커진다는 말은 맞지만은 망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 그러니까 부채비 높아지고 대부분이 많아질수록 마이너스 지렛대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면 틀렸다는 표현.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류에서 영업소득에서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 전수익 때문에 세후수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론 정리하시자고요. 됐죠? 그 다음 계산 문제 푸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두 번째는 뭘 나타내냐면은 위험과 수익 그거 해봅시다. 자 위험과 수익이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도 종류를 딱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죠. 맨 먼저는 위험과 수익이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는 수익률의 종류가 뭐가 있냐? 세 번째는 위험 처리 방법이 뭐가 있냐? 딱 세 조각이요. 자, 두 번째가 위험과 수익. 그래서 위험이라고 하면 수익으로 따져볼 때 맨 첫 번째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수익 또는 수익 또는 아니면 수익성. 수익성이라고 또 다르게 말하면 기대치죠. 우리가 이런 건물 사실 때 무슨 생각으로 사시죠? 돈 될 것 같으니까. 맞죠? 지금 공부하시는 것도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공부하시는 거 맞죠? 그잖아요. 이거 정말 도움 된다니까요. 써먹기 나름이야. 똑같은 어쩌면 무기를 주더라도 어떻게 잘 쓴 것에 따라서 큰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작은 무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기를 갖추려면 칼을 가져서 긴 칼 하나만 있는 것은 장칼도 있고 구부러진 칼도 있고 여러 가지 칼 쓰면 도구가 여러 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즉 그거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맨 첫 번째는 수익성. 요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대치. 요 기대치는 어떻게 계산했었죠? 평균, 가중평균. 그러니까 수익률을 어떻게 한다? 기대치는 평균한다. 가중평균이요. 그러니까 가중평균이란 말은 비율을 넣어라 그런 말이죠. 가중평균한다. 그 다음에 평균 계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수익은 평균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평균으로 따지는데 그때 평균은 어떻게 계산합니다? 확률에다가 수익 또는 수익률을 곱해서 더해서 만들자. 그래서 여기는 발생된 확률, 분명히 확률을 줄까 안 줄까 주어질 겁니다. 확률 곱하기. 그 다음에 예상 수익. 여기까지는 기대 수익이 되죠. 근데 또는 수익률을 또 곱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대 수익률이 됩니다. 각각 곱한 다음에 전부 다 더해서 만듭니다. 요게 바로 그죠. 수익성 계산. 요거 계산 문제는 나올까 안 나올까요? 이거 잘 나옵니다. 정확히 보시자고요. 이거 모의고사가 낼까 안 낼까요? 내겠죠. 근데 뭘 또 바꿔놨겠죠? 그래서 안 보이게 또 냈을 거 아니에요. 뻔하니까요. 이게 경우수만 잘 따져가자고요. 뻔하니까. 그래서 맨 먼저는 자, 요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 이거 해놓고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어디가 있냐면은 저기요 17번 문제. 그 다음에 18번 문제. 그 다음 뒤에 가보시면 19번은 위험 문제고 그 다음에 20번 다 똑같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17번, 18번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수익성 계산은 항상 확률에다가 수익 또는 수익을 곱해서보다 더해서 만듭니다. 자, 17번이요. 보시면은 다음 표는 어떤 투자안에 대해서 첫 한 해 순영업소득의 크기와 그것에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투자는 기대수익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기대수익은 어떻게 나옵니까? 확률에다가 수익을 곱해주면 그 다음에 전부 다 더하면 이게 기대수익입니다. 근데 확률에다가 수익률을 곱할 때는 기대수익이 나오니까. 자, 1번부터 해봅시다. 맨 처음에는 거기에 사상 1번. 사상이란 말은 사건의 양상, 경우수를 얘기하죠. 주로 1, 2, 3 올 수도 있고 호황, 불황, 보통 올 수도 있고 정상적, 낙관적, 비관적 올 수도 있고. 자, 첫 번째 사상 1번에서는 순영업소득이 지금 수익이 5천만 원. 그 다음에 확률이 얼마요? 곱하기 0.2. 그러니까 여기 수익 요놈에다가 확률 한번 곱해서 전부 다 더해봅시다. 그럼 1번 같으면은 지금 확률이 0.2 곱하기 순수익이 5천만 원. 그러면 기대수익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나왔네요. 5, 20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9천만 원. 그 다음에 확률이 얼마였습니까? 그 다음에 0.7 나왔죠? 그러면 7963이니까 6,300 남았네요.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거기는 1억 2천인가? 요놈에다가. 그 다음에 확률이 0.1이죠? 근데 저 같으면 이거를 안 줍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확률이 세 개가 다 나와야 정상인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그럼 안 나오면 항상 저보다 얼마가 된다? 101이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빼고 싶고 그 다음에 요놈을 저 같으면 마이너스 붙이고 싶어요. 그래도 되죠. 항상 수익이 플러스만 나올까요? 불황 뜰 때는 어떤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잖아요. 두 개를 건드려 보려고 한번. 지난번에 하나 제가 이거 건드렸더니 다른 사람이 이거 건드렸으니까 두 개를 합쳐서 한번 해보자고 이제. 이번에 또 그렇게 한번 들어볼 거니까. 뻔하잖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스타일을 약간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번 연습하고 예방주사 맞고 들어가면 실제감은 금방 풀겠죠. 지금까지 모든 기출문제는 전부 다 여기 확률 다 있으면 여기 전부 다 마이너스 하나도 다 없이 다 플러스였습니다. 근데 살짝 바꿔보세요. 그럼 바꾸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죠? 이거 또 딴 나라 기록 나왔네? 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당황하잖아요. 그지 말자는 소리. 또 그대로 해주시면 돼. 불황 때 마이너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 있죠. 항상 플러스 5천만 원 나올까? 항상 나올까? 마이너스 1,000만 원 나오면 안 되죠. 나올 수 있죠. 똑같으니까. 일단 여기 그럼 얼마 넣었습니까? 1200이죠. 저다 더하면 얼마 됩니까? 더하면은 8500. 8500 맞죠? 그러면은 일단은 얼마 써요? 8500 나왔는데 일단 기대 수익은 얼마? 8500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확률에다가 수익까지 곱했으니까 이거는 기대 수익이거든요. 여기는 기대 수익이요. 그 다음 만일에 요렇게 노란색 한다면 여기는 뭡니까? 기대 수익률. 이제는 기대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율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확률에다가 수익을 곱하면은 기대 수익이 되고 확률에다가 수익률을 곱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된다는 얘기.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러면은 지금 기대 수익은 8,000원 나왔는데 얼마 투자했죠? 아까 수익률은 또 뭐였습니까? 수익률은 분모가 나간 돈, 분자가 들어온 돈이었으니까 나간 돈 얼마나 갔죠? 20억. 그러면은 20억 분의 그죠? 8,500이니까. 그러면 10억이면은 4,250이구만요. 그래서 4.25%요. 아니면 나누시면 해도 좋고. 요령이에요, 사실은. 얼른 8,500 나누기 20억 하면 잘 안 될까? 어이, 썩을 놈 나 무시하고 나 되는데. 아, 좋아. 근데 10으로 딱 맞추면 더 쉽지 않을까? 몇 번에 뭐. 20억에 8,500이니까 그러면 10억이면요. 4,250일 거 아니요. 그럼 1억이면요. 425만 원이겠죠. 그럼 4.25죠. 그래도 되고.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제과목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복잡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덧셈 뺄셈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 몇 번 해보시면 되니까. 그러면 답 나왔죠? 답은 지금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18번째. 기대 수익 한번 계산해보세요. 이번은 거기가 수익률이 나왔구만. 또 해봅시다. 맨 첫 번째. 거기 맨 처음에는 지금 불황일 때 수익률이 5%. 근데 저 같으면 마이너스 5 해도 된다니까요. 불황이니까 마이너스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죠. 항상 플러스 나오는 거 아니죠. 그러면 5% 곱하기 확률이 지금 35, 35니까 1.5. 맞죠? 굳이 하자면은 첫 번째 불황일 때요. 이 같은 경우에서 불황이었을 때 0.05 곱하기 0.3이니까 5, 35니까 0.015니까 소수 세 자리니까. 그러면 1.5%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일 때. 자, 보통일 때는 얼마 나왔습니까? 보자면은 수익률은 10%고 40%니까 0.4, 0.04니까 4%구만요. 0.1 곱하기 0.4니까 0.04니까 그러면 몇 퍼센트요? 4%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호황일 때요. 호황일 때 확률이 얼마 나왔습니까? 보자면 거기는 그죠? 수익률은 지금 15%, 확률은 30%. 15%니까 0.15 곱하기 30%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0.3이 안 줘도 푸실 수 있죠. 항상 전부 다 더하면은 요거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다? 1 된다는 얘기. 확률 항상 100%잖아요. 맞죠? 내일 아침에 해가 떠요, 안 떠요? 안 뜨면 큰일 나. 그죠?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죠. 오늘 밤에 월식 있다고 하던데요? 월식, 오늘 밤에. 새벽 2시 22분에. 아, 뉴스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구가 태양을 가려서 달을 가리잖아요. 태양, 지구, 달 순서잖아요. 아, 그다 하고 0.3명 일단
얼마나 옵니까? 4.5. 그럼 전부 다 더하면 얼마나 오겠습니까? 8%요. 10%? 그죠? 8.5에다 10%. 20%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바꿉시다. 바꿔가지고 여기 5%가 마이너스 혹시 0.05 나오면 안 될까요? 불황이니까 가능할 수 있잖아요. 항상 플러스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경우수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플러스, 그러니까 불황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황일 때 항상, 그러면 여기는 항상 다 플러스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보통일 때도 플러스 안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호황 때는 돈 된다고 하니까 불황 때는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지난번 모의고사 그걸 누가 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 사실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니, 이거는 마이너스 1.5겠죠. 그러면 몇 프로 나올까요? 7%. 그죠? 이 두 개가 8.5에서 1.5 빼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쪽 경우에서 건들 수 있는 경우가 지금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확률을 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래서 찾으세요. 된 거죠? 두 번째는 세 개가 다 플러스가 나오는 게 될 수도 있지만 혹시 하나가 마이너스 나와도 틀린 거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나올 경우 있으니까 마이너스 쓸 수도 있다.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만 더 합시다. 만일의 경우에 똑같죠. 예를 들어서 이번은 이렇게 ABC 지금 종류 자산 3개 투자합시다.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서 A 같은 거 짜니까 요건 확률을 전부 다 주는데 요거는 줍시다. 만일에 A 했을 때 5% 나온다 가정할게요. 그 다음 B는 지금 예를 들어서 10%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C는 지금 15% 나온다 가정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확률을 전부 다 주는데 확률을 안 주고 이번에 뭘 주냐면 투자 액수를 한번 줄게요. 확률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확률을 다 줄 수도 있고 하나 뺄 수도 있다 여기까지 나왔었고 이 확률 자체는 언급을 안 할게요. 이제 확률을 만들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A는 6억 투자할게요. B는 15억 투자할게요. C는 9억 투자할게요. 그럼 확률을 만들라는 얘기. 벌써 이해하셨는가요? 그럼 전체 중에서 6억이니까 여기는 20%라는 뜻이죠.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30억이죠. 그러니까 30억 받아도 6억이니까 30분의 6은 5분의 1이니까 20%.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건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딴 사람 다 틀리지. 아니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얼마겠습니까? 50%. 여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5억, 10억, 그 다음에 25억. 5억, 10억, 20억. 또 바꾸고 여기는 5억입니다. 여기는 10억입니다. 25억입니다. 그러면 그죠? 전체가 얼마입니까? 40억분의 5니까 아야 안 떨어지네. 틀렸습니다. 50억 맞추려니까 얼른 못 맞췄어요. 그렇게 액수를 맞출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 이해하시는 거죠? 확률이 안 나오고 투자 금액이 나오면 전체 금액에 여기는 뭡니까? 전체 ABC. 이런 거네요. 전체 ABC 보네요. 그 다음에 여기 A가 요거잖아요. 밑에는 어쩌니까 ABC. 이런 분의 B. 확률이니까. 여기는 C는 뭡니까? ABC. 그 다음에 여기 C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로 만들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오면 계산자가 더 이상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오자면. 이 정도까지만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면 18번도 됐습니다. 18번도 확률은 10%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경우수를 좀 생각해 두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기출문제하고 스타일이 똑같이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 약간 변형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변형할 수 있는 경우가 이 정도까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얘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위험은 어떻다입니까? 위험. 위험이란 말은 맨 첫 번째 의미가 뭐였습니까? 우리 뭘 위험이라고 하죠? 위험이란 말은 틀릴 가능성, 안 될 가능성. 위험이란 말은 기대치와 결과치가 벌어질 가능성, 흩어질 가능성, 차이가 날 가능성. 그래서 위험은 맨 첫 번째 우리 뭐라고 합니까? 변동성. 또는 이걸 다른 말로 불확실성. 변동성하고 불확실성이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걸 다르게 하면 두 번째는 기대치하고 결과치. 기대했던 것하고 결과. 요 두 개가 달라질 가능성. 틀림없이 얼마 벌 줄 알았었는데 결과가 어쩌니까 달라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 벌 줄 알았는데 정확히 딱 10%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10% 벌 줄 알았었는데 15% 보는 경우 혹시 없을까? 5% 보는 경우가 없을까? 그랬을 때 예상했던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있지만 서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근데 우리 쪽은 요걸 위험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을. 초과 달성이 아니라
미달되고 처질 가능성. 그래서 하향 변동성. 거기까지 말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위험이란 말은 벌어질 가능성인데 하향 변동성이요. 상향 변동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향 변동성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위험이 크다 작다는 어떻게 판단하죠? 판단. 위험은 표준 편차 분산. 그래서 분산이 크다 작다. 멀리 벌어지면 큰 거죠. 또는 아니면 표준 편차 제곱. 그래서 여기 같으면은 우리 분포도로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직선될 수도 있고 이렇게 멀리 벌어지면 위험이 크고 가운데 뭉쳐있으면 어쩌니까 위험이 작은 거. 벌어진 정도가 크냐 작냐 요거. 많이 벌어지면 위험이 크다. 가운데 뭉쳐있으면 작다. 그래서 정기예금은 분포도가 수직선입니다. 맞죠? 정확히 딱 일치하니까. 예금하면은 만기 되면 3% 줄게요. 정확하게 3% 받는 거 맞죠? 물론 세금은 그 다음에 빼니까 이제.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수익률은, 은행에서 예금이자 이자율은 세전, 세후. 세전. 항상. 그래야 우리한테 많이 준 것처럼 보이지 않은가? 세금은 그 다음에 빼자는죠.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수익은 뭘로 따집니다? 수익은 뭘로 따집니다? 여기 평균. 위험은 뭘로 따집니다? 분산 또는 표준 편차 제곱.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가 있었죠? 이번에 종류. 종류는 우리가 몇 개만 기억하자고 그랬죠? 법적 위험이 있었고, 사업상 위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이 있었고. 첫 번째는 사업상 위험. 여기 사업상 위험이라는 말은 그 업종 비즈니스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사업상 위험은 영업 위험, 비즈니스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종 자체가 지금 채산성이 안 맞는 경우. 그래서 과거에는 후지필름 제가 예를 들었었죠. 필름 회사 잘 나갔었죠. 지금도 후지필름 잘 나가고 있죠. 지금 혹시 카메라 필름 껴서 사진 찍어보시면 그분은 전문가입니다. 그죠? 사진 작가들. 대부분, 지금 손 안에 다 있는데 뭘 합니까? 그죠? 융합. 그죠? 그래서 사업상에 오면 비즈니스 그 업종 자체가 안 맞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쩌면 이렇게 애들 상대로 하는 작품이 좋았었는데 뭘 어떤 용 사업이 좋았어요. 요즘은 안 그럴 수도 있다. 요즘은 실버 산업이 더 뜨지 않냐. 그게 바로 요거. 맞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험도 어쩌니까 주로 애들 교육보험 많이 한 거 맞죠? 근데 요즘은 어쩌니까 건강보험하고 장기성으로 100세 하고. 지금 보험 대부분 다 100세 이주 아닌가요? 앞으로 그러니까 영업 많이 하실 시간 남아있죠. 저 앞으로 한 70년 더 할 것 같은데 이제 29이니까 올해. 근데 그래 사갔냐. 그다음 종류가 또 몇 가지 있었습니까? 세 가지 있었죠. 시장위험, 운영상위험, 위치위험. 그래서 여기 시장위험은 뭐에 속한다? 체계적 위험. 우리 이거 기억하자고 그러죠. 시장위험은 체계적 위험. 여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영상위험은 여기는 노사분기 그런 것들이죠. 운영상 위험은 비체계적. 맞죠?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위치적 위험. 위치적 위험도 역시 어디에? 여기도 비체계적 위험. 그래서 여기는 요거 기억하자고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나머지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장 위험은 체계적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상 위치적은 비체계적에 속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는 법적 위험. 이때 법적 위험하고 그 다음에 금융적 위험 두 가지 잘 구별하라고 했죠. 법적 위험하고 금융적 위험. 요거 키. 요게 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요게 1순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죠? 요거 종류. 대부분 요 셋 중에 하나.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쪽에서 계산 문제 나오면 요게 거의 1번이죠. 그러니까 수익에서는 계산 문제가 거의 나오기가 정상일 것 같아요. 그 다음 위험에서는 판단기적 분석은 뒤에 반복되니까 주로 위험의 종류를 잘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법적 위험이란 말은 법이 바뀌는 겁니다. 또 법적 위험은 다른 말로 행정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법은 누가 집행하니까? 행정부에서. 맞죠? 그러니까 법적 위험을 다른 말로 행정적 위험, 정책적 위험. 그러니까 무슨 법이 바뀌고 무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바뀌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 감가상각법이 바뀌고 그죠? 정부의 점이니까 규제가 바뀌고 정책이 바뀔 수도 있죠. 전부 다 법률적. 그런데 하나 주시하고서 무슨 정책 얘기 나오면 이때 무슨 정책 나오면 여기 정책의 내용에 관계없이 전부 다 뭘로 보시자고요? 법률적. 통화 정책이 바뀌어서 금리가 바뀔 수 있죠. 금리가 바뀜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자율 수익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때는 금융적 위험이 아니라 법률적 위험. 그래서 대표적 케이스가 지급 준비율.
또는 기준금리, 지급준비를 달라지고 기준금리가 달라에 따라서 이자율 변동되는 거 맞죠? 그러면 수익이 달라지겠죠. 그때는 무슨 일이냐면 이자율 어쩌고 지급준비를 돈 얘기 나왔지만 뭘로 보시자고요? 법률적으로 보시자는 얘기. 정책적 의미니까. 맞죠? 그러니까 통화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 화폐정책, 통화가 어쩌고 재정이 어쩌고 금융이 어쩌고 통화 전부 다 돈 얘기 아닌가요? 그렇더라도 뭘로 가시자고요? 법률적으로 하시자는 얘기. 그게 잘 걸려요. 맞죠? 그 다음에 금융적인 나오면 전부 다 따라오는 말이 뭐가 나옵니까? 부채, 타인자본. 그러니까 부채가 어쩌자고. 그러니까 부채가 어쩌자고. 그 다음에 또는 타인자본. 타인자본이 어쩌죠. 요거 나오면 전부 다 금융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렛효과를 쓰면은 법률적인 힘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적인 힘이 커질 수 있다. 이래 나와야 돼. 맞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부채가 제로입니다. 타인자본 제로입니다. 그러면 금융적 힘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적 힘이 제로가 될 경우는 지렛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맞는 얘기죠? 말을 이제 바꿨으면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또 인플레 있고 뭐 유동성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잘 섞으니까 요거 좀 잘 봅시다. 그 다음에 요거 좀 하나, 이건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러니까 위험 첫 번째는 여기까지가 이게 한 문제인데 요게 제일 많이 나왔죠. 지금까지는. 요거 하고 요 노란색만 좀 보십시다. 이게 전부예요. 이걸 이제 써보시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번호는 수익률의 종류 나오죠. 요구 수익률이 어쩌고, 기대수익률이 또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는 다음 주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투자론 다 100% 끝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 풀어오시는 게 정상이겠죠? 풀어오셔야 정상이겠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